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갔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복귀했는지 청와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흘간의 고심 끝에 신 수석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아직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거취 윤곽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법무부 인사위원회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합니다. 이번 인사에 검찰 조직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출근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기자들의 전언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동안에 여권에서는 신 수석에 대한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 수석이 글쎄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함부로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오늘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설령 출근을 했다고 할지라도 청와대 대통령과 보좌관들 사이에 티타임 정도를 가지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왔더라도 사의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정도의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어떤 추진하고 있는 인사안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섰다라는 것은 일종의 항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설령 그 어떤 사의를 철회하더라도 그럼 어떤 계기로 해서 사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자체를 한번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아마 주말 동안에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도 정리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 결과가 오늘 빠르면 오후, 빠르면 지금 네. 오전 중이라도 알려지겠죠. 근데 지금 이 사안이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출근을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지 여부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이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거를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걸까요? 출근 여부 자체를 예. 말씀하신. 그러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거를 어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추미애 장관, 이전은 조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 검찰과의 갈등에서 이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부담감이 크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섣부르게 알려지면서 예를 들어서 출근했다라고 해서 속보 형태로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복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예. 다시 또 오후에 그러면 사퇴한다 이렇게 나오면 네. 오히려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확실하게 뭔가 정리가 된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주말까지 이제 어제까지 나온 그런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 신수석이 마음을 바꾼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전망이 많거든요. 본인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다고 하는데 예. 글쎄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력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그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제 신현수 아직까지 민정수석이시니까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또는 여권과의 어떤 관계 하에서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동의를 해서 시작한 동력이라는 얘기이신지 네. 아니면 스스로 혹은 일방적으로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인 나를 이렇게 임명을 했었을 때 취지가 있을 것이고 그 취지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한쪽의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범계 장관까지도 이어졌던 인사를 둘러싼 혹은 다른 것들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을 본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이거를 충돌을 없애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청와대에서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 인사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건 달리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청와대에서든 아니면 대통령이시든 이 신현수 수석을 이렇게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여했던 동기라고 할까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게 얘기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틀어졌다. 그래서 동력을 상실했다고 표현하시는데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은 며칠 동안에
청와대와 지금 민정수석과의 갈등처럼 비춰졌던 부분들의 본질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인사 문제겠죠. 어쨌든 뭐 박범계 장관과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박범계 장관은 휴가 중에 신수석을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주말 동안에 뭐 만났다는 소식은 없어요. 대신에 박 장관은 산행을 가서 이걸 뭐 SNS에 올렸네요. 평소에도 뭐 산행을 뭐 즐겨 하신다라고 하는데 뭐 어려울 때 이렇게 또 특히 등산을 많이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네. 올려놓은 메시지 자체가 좀 보시는 것처럼 지치지 않도록 기운을 차린다라는 네. 얘기는 저 말 자체가 보통 힘들 때 저런 얘기를 저희도 일반적으로 하죠. 뭐 기운이 넘쳐날 때는 저런 얘기 자체를 아예 안 쓰지 않습니까? 예. 기운이 없고 지치려고 하니까 등산도 가고 지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말씀도 쓰시는 거고 네. 또 한 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지난 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국회 내에서의 다른 분들하고의 좀 갈등으로 언론에서 많이 좀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좀 지나친 거다라는 지적을 또 받으셨을 때 그때도 저런 비슷하게 등산을 가셔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어찌 보면 민정수석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 부분을 좀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이미 장관으로서는 이 부분이 좀 뭐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뭐 좀 흔들리는 부분이라든가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 업무 보고가 있는데 이 자리에도 이제 박범계 장관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저 산행의 의미 또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리를 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집중적으로 아마 물어지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차치하고라도 그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밝히겠다라고 지금 뭐 야당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회의가 공교롭게도 지난 18일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 증상을 보였고 네. 그래서 본인만 빠지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제 방역과 관련된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회의 자체를 일주일간 미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교롭게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됐어요. 오늘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지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 일이 맞춰서 이렇게 열렸다가 연기가 됐다가 다시 개최가 되는 자리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마도 지금 뭐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파악한 내용에 따라서 답변의 내용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취임 2달도 안 된 신수석이 사의를 밝힌 것은 청와대로서는 뭐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시중에 알려진 것은 검찰 고위 인사와 관련돼 있는 인사 발표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뭐 거의 이제 추측성 보도일 수밖에 없죠. 지금으로서는 네네. 확인된 건 없고 민정수석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지난해 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인사 첫 번째 두 사람이 충돌을 빚었을 때 추 장관이 의견을 듣는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과거에는 그랬어요.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실상 조율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의 과정은 사실 인사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재가라는 예. 그런 구조거든요.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얼마만큼이나 듣고 세 사람 사이에 얼마만큼의 조율을 하느냐. 과거와 지금과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근데 신수석 같은 경우 아까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왜 청와대로부터 보장을 받은 부분이냐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게 지금 상황이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게 네. 만약에 청와대에서 과거처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민정수석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검찰총장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단순히 의견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조율하는 정도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틀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박범계 장관의 책임이 좀 있다고 볼 것이고 예. 그게 아니라 혼자만의 생각으로 과거로 회귀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지난번 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그랬던 것처럼 추 장관 쪽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쪽에 권한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같이 하는 쪽에 더 집중된다라고 본인만 생각하신 거라면 이거는 사실 신윤수 수석
본인의 어떤 뭐 혼전의 판단의 잘못이 되는 거겠죠. 근데 고위급 그 검찰 인사가 주말에 휴일에 이게 발표가 나면서 그때도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었거든요. 통상적이지 않다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뭔가 좀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삐걱거린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견 조율이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의견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이냐. 예.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의견이 완벽하게 다 조율이 되고 서로 합의가 이르지 않으면 안 올라갔던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네. 지금 추 장관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해오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도 의견을 듣긴 들었지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한 건 맞아 보여요. 하지만 아예 뭐 이렇게 이른바 패싱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얘기조차 듣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그러면 검찰에 인사를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그럼 뭐 정당한 뭐 이렇게 절차에 맞는 인사냐 이 부분의 결정권은 사실은 이제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보다 중요한 부분은 인사가 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지금 검찰 개혁을 가장 중요한 숙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제에 맞는 쪽의 인사이냐 아니면 그것과 별개 어떻게 보면 정권에 유리한 거 아니면 정권에 불리한 거 검찰에 유리한 거 검찰에 불리한 거 이런 거냐 이 부분을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규모 인사는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네. 그리고 현재 검찰 개혁 과제는 기본적으로 형사와 공판 그 수사권은 검찰로부터 축소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예. 그 방향에 맞게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라면 이의 제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정권에 불리한 어떤 뭐 목소리를 냈다거나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를 배제한 거라면 그건 또 이제 박범계 장관에게도 비난할 부분이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신수석과 박 장관 사이의 인사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또 큰 차원으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박 장관이 고위급 검찰 인사를 대통령의 제가 없이 발표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신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청와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저도 그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서 장관이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본인이 그 부분을 뭐 제청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소규모 인사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를 한다고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예. 어느 조직에서 그걸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마 뭐 그 얘기 자체가 나왔다는 것과 지금 민정수석에 반드시 민정수석이 들어가야 됐다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관행에서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뭐 도저히 생각이 안 됩니다. 예. 자, 지금 어쨌든 신현수 수석이 출근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대해서도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후 2시에 청와대 수석 부장관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과연 신 수석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그 거취 여부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지금 출근을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이른바 티타임이라 그래서 이제 보좌관들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그냥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하건 아니면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고위직의 어떤 설득에 따라서 다시 계속해서 업무를 뭐 하도록 할지라도 그 자리를 정리하는 건 오전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예. 그 자리에 결론이 난 이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냥 오후부터는 더 이상 내일부터 출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석 보좌관 회의의 모습을 나타낸다로 한다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민정수석으로서 업무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이고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면 설령 오늘은 출근을 했다 할지라도 티타임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에게 본인의 사의를 이제 그리고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자리 때문에 출근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겠죠. 예. 네. 뭐 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검찰의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제 중간 간부급의 인사가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단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검이 여기에 대해서 핀셋 인사는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른바 핀셋 인사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질까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대검에서 핀셋 인사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가 좀 의아한 게 뭐냐면 대검에서 뭐 대검의 이제 뭐 전체 입장이라고는 아까 리포트에 따르면 대검 차장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나온 거고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서는 뭐 인사팀을 교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검찰의 인사에는 원칙이 있죠. 임기 시간이 있고 좀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지나고 난다면 뭐 경영교류라고 해서 수도권과 또 지방의 인사도 있고 되게 어떤 자리를 거쳐서 어느 자리로 가는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런 인사의 틀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인사가 원칙을 지켜주는 거지. 핀셋 인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없애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핀셋으로 거기에 또 계속해서 꽂아서 유지시켜달라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오히려 인사의 원칙과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칙에 맞지 않게끔 만약에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뭐 정권에서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냥 뭐 보낸다든가 임기 이제 막 몇 달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인사 대상자로서 옮긴다든가 네. 이러면 이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인사할 시간이 됐고 차례가 돼서 인사를 했는데도 그것도 지금 중요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유지시켜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인사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핀셋 교체를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핀셋으로 그 자리에 유지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앞서 예.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인사 3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지금 해주시죠.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을 폐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 과정에 네. 그것이 원래 월성 경제력 같은 것들이 경제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유리한 쪽의 어떤 결론들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원규 전 장관이 뭐 주재를 하고 또 그 의혹은 뭐 청와대까지도 개입을 해서 혹시라도 무리하게 절차상으로 폐지를 시킨 거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관한 수사입니다만 예. 1차적으로 이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된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국 금지를 해서 지금 재판까지 이뤄졌었는데 출국 금지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현재 일부 뭐 검찰이라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국민권익위원회 그게 인권 문제 제기에 들어가서 그 부분으로 절차에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의 수사가 다시 시작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인사에서 위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과 그동안에 좀 갈등을 빚어왔던 그 수사팀이 팀장이 형사 1부장인데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것이냐 네. 아니면 뭐 다른 데서 갈 것인지 아닌데요.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이 커다란 인사 원칙 하에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거지 누구를 유지를 시키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누구를 그러면 옮기는 것은 그건 또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인사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인사야 뭐 순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뭐 직접적으로 정권과 관련돼 있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인사를 한다면 사실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예. 그거죠.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 뭐 지금 말하는 어떤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해당을 해서 인사를 한다라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인사를 한 거라면 원칙에 어긋나게 인사를 한 거라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건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게 불편하다 내지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서의 판단인 거고요. 네.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난해 인사를 할 때도 그런 논란은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유임시키고 누군가를 유임시키지 않는다, 인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사에 관해서 사실상 검찰총장 내지는 수사라고 하는 대검 쪽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법무부에서 네. 바라보는 인사는 그런 기준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현 정부에서 인사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형사와 공판을 중심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권 자체는 점점 줄여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뭔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 기조에 맞게끔 요청을 했다라면 아니 우리도 검찰개혁에 찬성을 하고 그 기조에 맞게끔 인사안을 지금 뭐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수사야. 근데 이 부분을 왜 교체했어? 근데 이건 좀 맞지 않겠죠. 근데 이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뭐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수사진을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게 인사의 원칙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게 후임자들한테도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정기 인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혀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수사라고 해서 내부에 뭐 특검을, 그러니까 이건 외부의 특검이지만 특별수사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그 본인들의 임기하고 상관없이 수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장치에 해당하는 수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여부라든가 일반적인 인사 원칙과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는 이게 무조건 대검에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물론 이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예. 누가 봐도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있겠지만 네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는 인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